그리고, 지금, 그리고, 음. 자, 그러면, 시간이 됐죠? 예, 시간이 돼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서 다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승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전원 참석이 됐는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그 첫날 그 대실수를 해서, 아무튼 지금 좀 약간 초반이 삐걱거리게 되긴 했지만, 본편을 지금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읽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그 맹자 양해왕 편의 이제 학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사실 상편도 다 하지를 못해서, 오늘 이제 그 상편에 이어서 하편 나머지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정해진 룰이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중간중간에 그냥, 뭐 할 말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하면 좋겠고, 저는 그 스텝대로, 제 속도대로, 제가 맹자를 읽으면서 꼭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또는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들을 그냥 하면서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그냥 여러분들의 속도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막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훈 쌤도 오늘 아무 때나 그냥 끼어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음. 자, 일단 지난 시간 하고, 음, 그, 오늘 읽으면서 이제 양양 편이 오늘 이제 끝나는 건데, 이 양양 상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맹자 전편에서 나타날 그 핵심적인 주제들을 음, 만나볼 수 있는 편이기도 해서, 뭐, 양유양 편 자체로도 재미있고 의미가 있지만, 맹자 전체에 대한 일종의 스케치 같은 의미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하편까지 읽은 여러분들의 간단한, 우리 청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아, 그, 저는 맹자 그 처음에 느낌이 좀, 잘 들리세요, 소연생? 예. 아, 좀, 꼬장꼬장하다 좀 이렇게 느꼈었는데 약간 이번에 읽으면서는 음,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되나 아,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꼬장꼬장한 걸 넘어서 네, 그냥 상대를 이렇게 막, 윽박 지른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랑 제 선왕이었는데, 여기 네. 어, 146쪽에 어, 나오는 어. 대화였는데, 네. 그, 지금 그 왕이었으니까 그냥 지금 우리는 낄낄대면서 보고 어, 있는데, 어. 내가 적이었으면은, 되게 좀, 예,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웠겠다.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화 맥락이 어땠냐면은, 음, 친구한테 만약에 처자식을 맡겼는데, 어, 갔다 오니까 어, 처자식 굶고 있다. 그러면 친구랑 어떻게 하겠어요? 음, 절교하죠. 그러면 뭐, 법관이 그 음. 아래 관리들을 잘 못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면직시켜야죠. 그럼 나라 정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그냥 막 왕이 흥설수설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왕한테 좀 감정이입이 됐다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왕족이야? 어, 제도는 왕이 좀 안쓰럽구나. 이게 오히려 좀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네, 좀 곤혹스럽다. 네, 이게, 그런 느낌. 네, 지금 그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제선왕이, 할 말이 없어서 네, 좌우로 두리번거리가 딴 말을 했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재밌거든요. 명작에서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와, 오죽했으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또 대답할 것도 없고, 변명할 거리도 없고,
딴전하고, 이제 보는 포인트에 따라서 한쪽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읽고, 한쪽은 통쾌하게 읽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좋아요. 이것도 좀 다시 얘기 좀 해봅시다. 희수는 어땠어? 저의 뭔가 그 맹자 같은 사람이 그 임금 옆에 있으면 그 옆에 둘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어, 그냥 그리고 되게 쓸데없는 질문에 왕이 그냥 일상에서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동물 보는 거 어떠냐거나 그런 거 해도 굉장히 뭔가 중요한 얘기를 계속 돌아와서 뭔가 그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계속 말해주고 음, 그런 게 막 맹자한테는 뭔가 굳거나 어떤 세계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걸 좀 알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음, 음, 근데 뭔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음, 때는 좀 바로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음. 맹자를 읽으면서 이게 내 실생활에서 적용되거나 응용해보는 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막상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음,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맹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지 않는 게 있는데, 당신이 왕도 정치를 지금 안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상에서 어떤 일을 난 못해,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엄두를 내지 않을 때, 그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런 건지, 내가 하지 않는 건지, 이런 거는 따져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네. 네, 좋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식의 것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데, 나는,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그리고 지금 희수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동양고전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내가 겪고 있는 일, 아까 지금 수홍쌤도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생활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부침들이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양 고전만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양 고전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이게 우리한테 공부의 한 장이 될 수 있지. 그냥 굉장히 멋있는 경구나 그냥 진짜 그런 성현들의 그냥 뭐 옛 말씀 이런 정도로 새길 거면 오히려 별 매력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 굉장히 잘 써먹어야 되고 써먹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는 동양고전으로 같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맹자 같이 읽자라고 할 때 내 입장에서 볼 때 맹자가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권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어, 같이. 이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맹자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 줄까? 뭐라고 맹자 같으면 이런 일들을 겪을까?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응용법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황은 어땠어? 저 너무 이제 저도 상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번에 읽으면서 되게 들어왔던 게 그 온 천하 128쪽에 온 천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온 천하 사람들과 함께 근심하는데 하면서 그게 왕노릇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엄청 상투적으로 느껴질 법한 문장들인데 그 앞서서 음, 126쪽에 음, 당시에 주왕 한 사람이 천하에 단합 무도한 짓을 하자 무왕이 이를 부끄럽게 여겼다가 너무 들어온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쪽 왕이 한 짓을 부끄럽게 여겨서 용기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진짜로 같이 맹자가 말하는 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근심한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음, 아니구나. 정말 음, 함께 음, 즐거워 함께 근심하는 게 있나 음, 보다 음.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랑 그 함께 즐거워 함께 근심하는 거 그거가 좀 이번에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같이 문제 제기로 했었는데 대승맹자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아, 네. 그쵸?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라는 개인 개체를 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또는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도대체 어떤 걸 나라고 여길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요 작은 몸뚱아리의 나를 굉장히 위하기 때문에
요 바깥에 있는 것들만 해도 벌써 타인이 되고 타자가 되는데, 요 맹자가 얘기하는, 여기 성인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상대하는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 정도보다 훨씬 더 큰 나로 살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가능할지, 또는 그렇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도 그런 방식의 삶이나 그런 방식의 자아를 좀 풀어보려고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될 수 있는 거고. 재밌게도 읽고 있네요. 좋아요. 이게 막상 해보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단 바로 시작할 테니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막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공유를 하나 할까요? 수은 쌤 이번 주 읽으면서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좀 모르겠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읽으면서. 어, 어떤 거 이를테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다 괜찮다,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음, 백성과 함께 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아,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 보통은 함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게 결론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맞아요. 그게 사실은 출발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함께 한다는 게 뭐가 함께 하는 거지? 사실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큰 숙제여서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음, 그럼 혹시 그 승쌤의 지금 고민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예.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부득이하게, 어, 부득이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어, 하고, 함께 하는 거, 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도 근데 같이 읽었었잖아요, 맹자. 그래서, 아, 음.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떠올랐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 해서 예. 음. 고민이 좀 돼요. 예, 좋아요. 일단 오늘 여기 이제 제 선왕을 만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우리 책으로 보자면은 상권에서 1-7편인가? 거기에 제 선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79쪽이고요. 요 양해왕 상편에 나오는 제선왕의 요 이야기, 지금 1-7로 되어 있는 우리 책에서는 요 이야기는 맹자 전편이 뭐 유명한 구절이 워낙 많고 중요한 구절이 워낙 많지만 이 구절도 진짜 뭐 탑 5, 뭐 탑 3 뭐에 들 정도로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요거 그냥 빠르게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제환공과 진문공 때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공자무리는, 즉,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이제 우리 유학은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지는 것도 없어서 나도 아직 그 일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 맹자가 완곡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환공과 진문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춘추시대 때에, 그러니까 맹자는 지금 전국시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맹자 이전에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보통 아니, 춘추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춘추시대 때에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천자의 국가였고, 그 밑에 뭐 제나라, 노나라, 진나라, 뭐 송나라,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후국이 있었어요. 그 제후국은 주나라 천자에 대해서는 또 신하의 관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환공과 진문공은
당시 주나라 천자의 시대 때인데 주나라 천자의 힘이 약해졌을 때 사실상 제후이면서 천하의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가문으로 얘기를 해보면 가장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직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밖에서 와서 가장이 그건 이제 아버지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점점점 이제 뭔가 권한이 없어, 힘이 없어져. 근데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 엄청 카리스마가 있고 엄청 능력이 있어. 그래서 사실 아버지보다도 힘도 더 세고 훨씬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나라였던 거예요. 그 당시 제나라의 군주가 환공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침 한번 하면 다른 형제들이 다 모여.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자,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그러면 아들들이 쭉 모여야 되는데 형제들끼리는 서로를 집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제나라 환공이 워낙에 아버지만큼의 카리스마가 있어서 자, 형제들 우리 모여서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 문제 얘기합시다. 이러면 쫙 다 모이는 거예요. 사실상 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나라 황궁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진나라 문공이 또 그 역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들들이 막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맹자 육아 입장에서 볼 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데 지금 아들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 말 안 돼. 그래서 우리 공자의 무리는 제환공, 진문공 이렇게 월권하고 있었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안 배워. 이런 사람들 우리는 높이 평가 안 해. 그래서 전해지지 않는다. 나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 나는 상대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맹자가 더 얘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뒷말을 보면 근데 나는 그거 물어본 건 모르겠어. 근데 그만하라고 안 하면 내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 역할 했던 애들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왕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선왕이 어떠한 덕을 지니고 있어야 천하를 통일할 수 있냐. 이제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럼 왕도는 뭐냐. 이렇게 한번 이제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 1-7의 모티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81쪽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노력하면서 천하를 통일하려 한다면 이것을 못하게 막아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왕도의 덕이냐 그랬더니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노력하면서 천하를 아우르려고 하면 누가 이걸 못하게 하겠냐? 누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선왕이 한번 딜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이 얘기한 그런 왕도 정치 그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맹자께서 노타임으로 말합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게 제선왕이 에이 너무 대답이 쉬운데 선생은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날 어떻게 알지 선생이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서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선왕은 제 나라는 힘이 센 나라란 말이에요. 트럼프 같은 나라예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 그래서 어떤 나라 문제 생기면 힘으로 그냥 이란 폭파하듯이 그냥 하면 돼. 그래서 힘 좀 이제 쓰려고 하는데 제 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이 힘으로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는데 힘으로 아버지 대신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이 있고 그래서 제 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을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힘쓰면 됩니까? 나 힘 좀 있는데 제 나라 황공이나 진나라 문공처럼 힘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 맹자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힘 있어도 그렇게 힘쓰는 거 안 된다. 그렇게 힘쓰는 거 잘못이다. 그럼 내가 할 얘기가 없지만 당신이 물어보는 말로는 할 얘기가 없지만 그거 말고
제대로 정치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배경이에요. 근데 팁을 한 가지 더 말해줄게요. 이게 지금 제나라 선왕도 여기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이 제나라 선왕이 이렇게 묻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왕도 정치, 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이 말에는 묘한 게 아니라 이 말에는 약간의 이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제나라는 지난번 우리 지도 봤지만 이 동쪽에 있는 아주 큰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밑에 초나라랑 서쪽에 진나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나라가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아주 제나라는 전통의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제나라의 선왕은 어, 가문에 뭔가 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맹자의 시대는 춘추 시대로부터 전국 시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춘추 시대랑 전국 시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모르죠, 아직. 우리가 이제 시기상으로 어느 시기까지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 어느 시기부터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왜 나눌까? 그게 뭐냐 하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도 불러요. 근데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나누는 큰 차이는 춘추 시대는 아직까지 이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왕으로 있고 왕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제후국들이 전부 다 무슨 무슨 제후, 무슨 무슨 공, 아까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이런 식으로 제후국들이 다 왕에 대해서는 신하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춘추 시대예요. 그때의 왕은 주나라, 주역할 때의 그 주나라의 왕 하나야. 그러니까 왕은 주나라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춘추시대 후반부가 되면 아까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처럼 힘 있는 이 제후들이 힘을 행사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센데? 내가 우리 왕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 근데 태어나기를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아니어가지고 난 제후인 거고 저 사람은 힘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어가지고 지금 왕인 거고 이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왕이라고 못해, 자기를. 제 나라 힘이 더 세도 왕이라고 못하고, 진나라에서 더 힘이 세도 왕이라고 못해. 이게 춘추시대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임계점을 넘어가서, 아, 나도 왕 할래. 슬그머니 명패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양의 왕. 아버지는 무후, 할아버지는 문후, 해서 제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손자인 양해왕, 이 사람은 왕이라고 자기 이 명패를 갈았단 말이에요. 제 나라도 지금 선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제후국인데 왕이라고 다는 건 전국시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달았는데 왕이라고 달 수 있었던 거는 뭐냐? 그전에는 왜 못 달았고 왜 이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달았냐?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명패 발휘를 해도 주나라 왕이 응징을 못하는 거죠. 아들이 내가 이 집 가장이요라고 했는데 가장이 야 이놈아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면서 그놈을 응징할 수 있으면 가장의 권위가 사는데 내가 이제 가장입니다라고 명패를 바꿨는데 전직 가장이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너도 가장해. 너도 그냥 여기서 그거 해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춘추 시대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두 나라가 어디냐 하면 여기 위나라하고 한나라, 조나라로 되어 있는 옛 진나라 있죠. 저 진나라가 한위조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게 뭐냐 하면 이제 진나라로 살지 않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진나라의 대부들이, 진나라의 하위 계급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재혼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저런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웃 나라들이 가가지고 다 제압을 하고 다시 진나라 왕을 세워야 되는데 쿠데타가 발현됐는데 아유 그냥 쟤네가 그냥 왕하게 냅둬. 이렇게 해서 한위조가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주변 나라 입장에서는 쪼개지는 게 더 이득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는 저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이 주변 나라들한테 저 나라 가가지고 도와줘서 저 나라 진나라 왕을 다시 복권시키고 저 반란을 일으킨 조, 위, 한씨 집안 놈들 몰살해버려라고 왕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왕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명령을 안 내리고 이웃 나라들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고 아니면 아닌데 지금 상하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때에는 쟤네가 저래도 우리나라에 크게 해가 안 될 것 같아 또는 이득이 될 것 같아 이러면 그냥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조 쿠데타가 성공해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된 거거든요. 이 쿠데타를 용인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나라 왕권이 그만큼 이제 실질적인 힘을 못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차이 짓는 거예요. 춘추시대는 힘은 좀 약화되고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왕이 그래도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좀 더러워도 네 아버지 이러면서 그냥 참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제어를 못해.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아휴 나도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래서 물러나. 이래서 그냥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저 진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의 나라가 더 있었어요. 그게 제나라예요. 사실은 제나라도 대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 진나라는 대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명이 바뀌었죠. 한위조로. 근데 제나라는 나라명을 안 바꿨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똑같은 제나라인 것 같은데 원래 제나라는 강태공이라는 사람한테 준 나라예요. 그래서 강씨 집안 제나라인데 조 무렵에 위나라라는 곳에서 아니 진나라라는 곳에서 제나라로 넘어온 전씨 밭전자 전씨 집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 제나라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칭은 그대로인데 국호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제후의 성씨가 바뀐 거죠. 이 제선왕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전씨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나라 강씨 집안 강태공 후예가 아니고 쿠데타로 성공한 전씨 집안 후예가 제선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쿠데타 집안이야. 근데 맹자가 왕도를 하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왕도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베나라 왕이 단순히 제후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왕의 덕이 있겠습니까? 라는 물어보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생도 알지 않소. 우리 쿠데타 집안인데 우리 이미 더럽혀진 집안인데 그런 후예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친일파인데 내가 독립운동 자금 내가 그래도 그런 거에 열심히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괜찮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금 뻘쩍지근해 내가 내력이. 근데 나도 그래가지고 에이씨 뭐랬다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맹자가 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슬쩍 물어보는 거죠. 나도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가 나라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그런 맥락이 있는 질문인 거예요. 나도 왕도 할 수 있어? 나도 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집안 같은 사람도? 맹자가 노타임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인 거 모르나? 알 텐데? 자, 이게 지금 이 대화의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맹자라는 인물이 이 제나라 선왕에게 이 덕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뒷얘기는 안 읽었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도 맹자의 뭘 알 수 있냐면,
왕도 정치를 실시하는 건 내력과 이런 거랑 상관이 없구나. 일단 그렇게 알 수 있죠. 맹자가 가능하다라고 한 거는 누구나 그 실천을 자기 스스로 원한다면 또는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라는 걸 사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맹자가 이미 여기서 그렇게 시작하고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얘기를 맹자가 어떻게 얘기한 게 얼마나 유명한 대목, 왜 유명한 대목이 되는지를 봅시다. 자, 이제 진짜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맹자가 말했다. 신은 호흡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를 들었는데 지금 왕께서 대청에 앉아 계셨는데 소를 끌고 대청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아, 장차 잡아서 종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 소피를 소를 죽여서 이 소의 피를 큰 종 있죠? 종에다가 바르는 의식에 쓰려고 합니다. 이걸 흔종이라고 해요. 한자로 보면 흔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은 이 주석 청동으로 만들잖아요. 이걸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 그 종을 찍어내면 그 안에 이렇게 주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거에 소피를 거기다가 코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소리와 그다음에 종의 이 내구성을 오래 하는 그 방법이래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전통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새로운 국가적인 큰 종을 하나 이제 주조를 하면 소를 한 마리 죽여서 제사도 지내고 그 피로 그 큰 종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죽이러 갑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 소 놔줘야 되겠다. 나는 그 소가 죄도 없이 그렇게 죽을 곳으로 끌려가는 걸 무서워해서 벌벌 떠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자, 소를 어떤 사람이 끌고 가고 있는데 소가 울면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보고 있다가, 야, 잠깐만, 소 어디로 가는 거야? 얘 지금 종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얘 종에다가 얘 죽여가지고 피 바를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야, 그 소는 놔줘. 야, 걔 봐라. 걔 지금 눈물도 뚝 흘리고 걔 지금 자기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지금 애가 울고 있는데,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걔 놔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 그러면 큰종의식 하지 맙니까? 왕께서, 아니, 그래도 그거는 폐지할 수는 없지. 양으로 해, 양. 이렇게 했어요. 맹자가.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난 이게 들었는데. 그랬더니 왕이, 있었습니다. 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마음이면 왕께서 요게 왕이 직접 겪었던 일이고 이런 마음이면 왕은 충분히 천하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천하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기억하죠? 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가능하다라고 했고 어떻게 아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맞다면 그 마음을 가졌던 그게 맞다면 내가 왕에게 천하를 아우르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두 왕께서 소를 아까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맹자 나는 진실로 왕께서 그 소의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뭐라 그래? 소를 아까워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또 소문이 났어. 막 그랬더니 우리 임금이 흔종을 양으로 하라고 그랬다는데 왜? 몰라.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아이고 소가 아깝나 보지. 뭐 어쩌좀 근데 생각보다 소 굉장히 귀한 생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가 옛날에 굉장히 큰 재산적 가치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쨌든 영물이기도 하고 큰 어쨌든 그거예요. 그 이제 백성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다. 왕은 그
소가 죽으러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도 예쁘지 않습니까? 참아 볼 수 없어. 이 말 우리가 쓰잖아요. 참아라는 말을 받침을 붙이면 참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참아 그 꼴을 못 보겠다. 이게 내가 그 꼴을 참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참아낼, 이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자, 한자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선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제 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해도 아무리 작다고 해도 작다는 건 겸사예요. 제 나라는 큰 나라인데 우리 제 나라가 아무리 작은 나라이기로서니 내가 그래도 왕인데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그 소가 아무 죄도 없이 죽을 곳에 나아가는 것 같이 벌벌 떠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기에 양으로 소를 신해라라고 할 것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우리 왕은 소를 아까워했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은 작고 소는 크니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대신하였으니 그들이 어떻게 왕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만약 그 소가 아무런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면 어째서 소와 양은 차별했습니까? 양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양은 안 불쌍합니까? 라고. 이것도 이제 핵심이죠. 아니, 양이 작은 거긴 하지만 양은 죽여도 됩니까? 작은 거 죽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선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한 그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자, 보세요. 제선왕, 제왕궁 진문공 때의 일은 물어봤는데 맹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왕조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제선왕이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맹자가 제선왕이 소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참아낼 수 없는 마음을 보여줬던 제선왕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을 보여줘 놓고도 제선왕은 정작 자기가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지 못해. 분명히 그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을 썼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설명하지는 못하죠. 시성하심제, 이게 우리 85쪽에 나와 있는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을까? 라는 본인 스스로가. 맹자가 대답합니다. 86쪽. 자, 제선왕이 먼저. 나는 재물이 아까워 양으로 대신하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백성들이 내가 재물을 아까워했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참아하지 못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인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그 이유는 뭐냐? 왕은 손은 직접 봤고 왕은 직접 보지 못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말장난 같죠. 아유, 그래도 생각해보면 알지. 양도 죽어야 돼. 죽으러 가는 건데 알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이제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맹자가 그렇게 정교하게 여기서 붙이지 못했지만 이 말의 핵심은 보았다는 것과 보지 않은 것의 핵심은 마음을 쓰는 것과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아니, 소는 보았고 양은 보지 않았고의 차이는 마음을 쓰게 됐고 마음을 쓰지 않게 된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작고 소가 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쓰는 상황의 문제와 마음을 쓰지 않는 상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령 어떤 좀 곤란에 빠진 노인들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어지러워서 이렇게 막 휘청휘청한 어르신들이라거나, 또는, 부모를 찾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 아이가 지금, 또는 어른이 처해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들죠. 이거는 그걸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왜 TV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또는 어디 뭐, 되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고독사 하는 노인들. 지금 내가 눈앞에서 봤던 분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노인들, 훨씬 더 비참한 아이들을 TV에서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들을 봤다고 하더라도 보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을 쓰고 있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양과 소가 차이가 그거예요. 훨씬 더 이게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러 가는 양을 보고 소로 바꾸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즉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직접 본다라는 얘기는 그 상황에 내 마음이 지금 결부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양으로 대체하라고 했을 때에는 양에게 내가 마음을 아직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맹자가 제선왕에게 왕이 양 대신, 아니, 소 대신 양으로 대체하라라고 했던 건 작은 걸로 큰 것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일 뿐이고,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바로 인을 행하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을 쓰는 것과 함께 인을 행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군자는 금수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한다. 군자는 생명을 보지만 그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해. 그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것의 고기를 참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투죽간을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입니다. 제선왕이 기뻐하여 말했다.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양으로 바꾸라 그러는 걸 보니까 쫀쫀하구만. 제선왕은 분명히 자기가 재물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닌데, 자기 마음을 설명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 마음은 분명히 작은 양으로 대체조차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정작, 아이고, 작은 걸로 큰 거 바꾼 거구만. 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는, 그러게, 내가 왜 그랬지? 저 마음은 아닌데, 내 마음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는 제선왕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맹자는 기원전 4세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사람인데, 2400년 전에 지금 맹자가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나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붙는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춘추시대에 들어서. 전국시대에. 아, 우리가 현대인들이 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심리학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네. 개입하죠. 네. 어떤 행동을 하면, 네. 쟤 어렸을 때 엄마 사랑 못 받아서 그래. 어떤 행동을 하면 쟤 저거 성욕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거를 그렇다라고 지탱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함부로 얘기하네. 남의 일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면 네가 뭘 한다 그래. 제가 그런 걸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심리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만 해도
아, 쟤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뭐 때문에 저렇게 지금 우울증으로 갔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판단한다고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합의를 거치는 학문을 만들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9세기예요, 서양. 심리학이라는 게. 근데 맹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왕 당신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 마음에 대해서 설명 못 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난 몰라. 하지만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라면 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보였던 그 마음은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마음이 뭐냐? 인의 예지가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맹자가 얘기하는. 근데 내가 들은 당신의 그 얘기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을 당신이 행하고 있다는 거다. 당신이 그 마음을 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 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맹자의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맹자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내가 생각할 땐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관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뭣도 모르면서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맹자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선왕과의 대화에서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제선왕이 기뻐하며 말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맞아. 내가 그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제선왕이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자 제선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생이 얘기한 게 바로 시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는 헤아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선생의 이거군요. 내가 일을 이렇게 해놓고도 돌이켜 자신에게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확연히 밝아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왕도와 서로 합치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왕에게 여쭙길 내 힘은 3,000근을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지만 새 깃털 하나를 들 수 없고 내 시력은 가을에 털갈이하는 새의 가는 털억은 볼 수 있지만 수레에 실려 있는 땔감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왕은 그 말이 믿기십니까? 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까지 미치기에 충분한데 왕의 능력이 금수에까지도 미칠 능력이 있는데 제 나라가 재력이 그 정도 풍부한데 그 공덕이 금수는커녕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치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보면 새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건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술에 실은 땔감을 보지 못하는 건 시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성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건 왕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왕께서 왕도를 행하지 못하는 건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선왕이 말했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맹자께서 말했다. 저 큰 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뽑아가지고 겨드랑이에 끼고, 저 바다를 훌쩍 뛰어넘는 거, 이거는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저 노인이 길을 가는데 노인 편하시라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팡이를 만들어 드리는 거. 이거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맘만 먹으면 가서 좀 수고롭지만 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데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차이는 알겠죠? 지성왕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를 지금 행하지 않는 건 어디에 행하냐? 태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종류의 것이 아니고 왕이 왕도를 행하지 않는 건
나뭇가지를 꺾어서 노인에게 지팡이 만들어주는 정도다. 지금 이런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지금 막, 국민들이 막 다 죽겠다고, 경제 안 좋다고, 죽겠다고, 어쩌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왕이 그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이라든지 뭐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소상공인 위해서 무슨 보양책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나 몰라라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야. 아니, 기본소득이라도 좀 주라고, 경제 활성화되게. 아니, 기본소득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남의 집 노인을 공경하는 데까지 자기 집 노인을 노인으로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남의 집 노인을 공경하는 데까지 미치게 하고, 자기 집 아이를 아이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서 그 마음을 남의 집 아이를 사랑하는 데까지 미치게 하면, 하나를 통일하는 것은 손바닥에 물건을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이 말도 지금 보세요. 손바닥에 물건을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만큼 쉽다. 뭐가 천하통일. 다 천하통일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쉬운 거냐 하면 맹자가 지금 제선하는 게 당신이 그거 하려면 얼마나 쉬운 거냐. 왕조 정치 당신이 행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거냐 하면 당신 손바닥 위에 물건 올려놓고 움직이는 정도로 쉬운 거라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시경에는 처자에게 모범이 되니 그것이 형제에게 미치고 나라가 온 나라 안에 퍼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야로 넓혀 행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널리 펴나가면 충분히 온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은혜를 널리 펴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처자조차도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선현들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던 까닭은 별다른 게 없고 그들이 하는 바를 잘 펴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까지 베풀어지기에는 충분하면서도 공적이 백성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유독 무슨 까닭입니까? 저울에 달아본 연후라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 수 있고 자로 재어본 연후라야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 군사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하고 제후들과 원수가 된 다른 나라 제후들과 원수가 된 연후라야 통쾌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제 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얘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지금 제 나라 국력 가지고 좀 힘으로 좀 해가지고 트럼프처럼 이웃 나라를 좀 박살내고 싶고 대장으로 하고 싶은 모양인데 왕은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 군사와 백성들, 신하들 뭐 다 위태롭게 하고 이웃 나라들하고는 막 척지고 원수지고 그래야 통쾌하겠네요. 이 제선왕이 아니라고. 내가 설마 그런 거 원하는 거겠냐. 하지만 내가 장차 뭔가 좀 원하는 게 있는데 크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맹자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께서 크게 원하는 바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선왕은 웃으면서 말하지 않았다. 왜? 말할 수가 없지. 결국 그 말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 이거랑. 내가 좀 처음에 대장 노릇하고 싶은데, 내가 크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제 나라, 내가 천하의 대장 노릇 좀 하고 싶은 이 얘기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진짜 왕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맹자가 제선왕 양해왕을 대하는 하나의 테크닉인데, 하지 않은 바 하는 거. 뭐 이런 게 나왔고요. 왕이 웃으면서 말하지 않았고, 왕이 그렇게 구하는 거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다. 이렇게까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제선왕 요 코너를 몇 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111조 학원으로 넘어가면
제나라 신하인 장포가 맹자를 찾아뵙고 제가 부름을 받고 가서 왕을 아련했는데 왕께서 저에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연이어서 말하였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제나라 장포라는 제선왕의 신하가 제선왕을 만났는데 제나라 선왕이 나 요즘 뭐 음악이 너무 좋아. 근데 막상 왕이 그러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다. 라고 맹자에게 온 거예요. 맹자에게. 그랬더니 맹자가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잘 되겠네요. 며칠 후 이제 맹자께서 부름을 받고 왕을 아련했어. 제가 들으니까 음악 좋아하신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들으니까 죽어가는 소 살려주라 했다면서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들으니까 음악을 좋아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왕변호색. 왕이 얼굴빛을 변하고 변호색이에요. 안색을 변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스파이들이 많아? 그렇게, 어? 그리고 왕이 뭔가 창피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내가 장포한테는 그냥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는 막 별 얘기 다 해. 우리 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근데 내가 막상 우리 딸아이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고 막 세상은 말이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맹자를 만났을 때는 맹자는 뭔가 좀 지식인이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 내 취미생활. 내가 요즘 넷플릭스에 빠져 있는데 막 장포한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와가지고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신다면서 예?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장포한테 은밀하게 내가 딱 얘기했는데 와가지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아니 제가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음악으로 비유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클래식이 아니고 대중가요 듣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은 대중가요 듣는 게 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잘 안 사는데 오히려 유튜브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 요즘 맨날 뉴스공장 보는 것도 뭐 흠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정보를 유튜브로 듣고 있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요즘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뉴스를 접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재선왕이 얘기하기를 근데 내가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찌라시들을 좀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약간 뉘앙스로. 그러니까 약간 뭔가 맹자 앞에서 얘기하기엔 약간 정통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창피한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그 말을 받아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유튜브면 어때요? 제 나라는 잘 돼갈 겁니다. 지금 이게 패턴이 비슷하죠, 아까. 나도 왕조 정치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음악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 음악 내가 좋아해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그 음악도. 그러면서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음악도 옛날 음악과 같습니다. 유튜브로 정보를 접해도 좋은 정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말했다. 왕이 또 이제 또 한 번 혹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왕은 혼자 즐기는 게 좋습니까? 같이 즐기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혼자 음악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콘서트장 가가지고 사람들랑 같이 어울려서 듣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 혼자 듣는 것도 좋지만 막 같이 막 하면 막 신나지. 그런 거죠. 우리가 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은 막 탄핵 정국이나 촛불 때 집에서 혼자 구호 외치는 게 좋습니까? 광장에 나가서 구호 외치는 게 좋습니까? 광장에 나가면 신나거든요. 여기 나가면은 일단, 일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래도 같이 막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 막, 그럼,
막 흥도 나고, 신도 나고, 무슨 뭔가 막, 뭐 기분도 나고, 피로감도 좀 덜하고, 같이 즐기는 게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마음께서는 그러면 적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랑 더 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거 어느 게 좋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면 또 신나죠. 화끈하죠. 그렇다면 제가 왕께 음악을 즐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종치는 소리와 북 울리는 소리를 듣고 또 퉁소 불고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는 자, 백성들이 왕이 지금 여기서 막 연주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들 막 골치가 아파하면서 이마를 찡그리면서 우리 임금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 지경까지 괴롭게 만들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형제와 처자는 여기저기 흩어지게 하는가? 우리 임금 신났네, 신났어. 만약 왕께서 여기서 사냥을 즐기는데 백성들이 왕의 수레소리가 들리고 왕의 의장대의 화려한 기타 장식을 보고는 골치 아파하고 이마를 찌푸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 사냥 좋아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형제와 처자가 여기저기 흩어지게 돼. 왜냐면 왕이 한번 행차할 때마다 너무 해야 할 일도 많고 막 너무 막 많아. 괴로워 죽겠네.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기엔 다른 이유는 없고 왕이 왕만 즐거운 거죠, 지금. 백성들과 함께 즐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즐거울 때 백성들은 안 즐거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시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그 종소리, 북소리를 막 듣고는 또 통소소리, 피읍소리를 듣고는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서로 따라하고 막 같이 춤추고 같이 막 노리면서 저렇게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왕, 야, 지금 건강하네. 와, 음악 소리 들으니까 와, 저 연주력 봐. 엄청 쨍쨍한데 막 진짜 신나. 야, 우리 왕 지금 신나게 놀 수 있는 거 보니까 체력 좋은 것 같아. 야, 우리 왕 파이팅.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왕이 사냥을 나와서 막 수레 소리가 들리고 막 경호대, 막 의장대, 막 이런 데막 쫙 다니는데 백성들이 와 우리 왕 건강하다. 우리 왕 지금 사냥하러 나왔어. 야 우리 왕 말 타고 다녀도 괜찮나 봐. 와 짱이야. 이런 백성들이라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백성들이 왕과 함께 그거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과 함께 즐긴다면 왕은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세미나를 하고 싶어 해. 근데 막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열었어. 근데 너희들이 그거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입 찌푸리면서 아휴, 저번에는 맨날 왜 저런 거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이렇게 돼. 근데 어떤 프로를 딱 떴는데 와 너무 재밌는 게 떴어. 나도 저거 해보고 싶었는데 나 저거 재밌는데 너희가 이 프로그램들이 올라올 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있잖아요.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이랬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혼자 책 봐도 되는데, 내가 왜 세미나를 할까? 내가 왜 강의를 하려고 할까? 제 선왕의 입장이라면 내가 혼자서 책 봐도 재밌지만, 재밌기 때문에 같이 나는 더 재밌는 거예요. 맹자가 재밌는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이 재밌는 걸 나누면 더 너무 재밌겠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마음이 정말로 잘 전달되거나, 또는 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이미 이 왕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거랍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일 자체가 공적이냐 공적이지 않느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체를 그렇게 쓸 때, 그러니까 자기 걸 하는 거지만 이게 공적인 것이어야 돼요. 공적인 걸 하는데 자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경험한 어떤 대통령. 국가 일을 하는데 너무 사적으로 써. 그래서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국가일을 하라 그랬더니 무슨 자기 그걸 해?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근데 어떤 지도자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취향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정책이나 이런 게 그게 사람들을 되게 기겁게 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곰쌤이나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기획을 할 때 이런 거 보면 제일 많이 우리가 느끼는 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재선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아주 정통 클래식은 아니었던 것에서 본인은 좀 뻘쭘해했지만 핵심은 그것이 유튜브로 듣는 정보냐 뭐 또는 소각을 그 대중음악을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 좋은 것을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전달돼야 되고 그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어야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거다. 진짜 그것이 정치를 하는 거다. 왕도를 행하는 거다. 이런 얘기. 뒤에 나오는 용기와 이게 이제 동락과 동락. 혼자 즐기는 것과 함께 즐기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왕께서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면 천하의 왕노릇 할 수 있다라는 여민, 민과 더불어, 백성과 더불어 동락,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자, 이 같은 논리로 제선왕이 용기도 얘기하고, 난 여자를 좋아해.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용기를 좋아하는데, 맹자가 그러는 거예요. 용기 좋아하는 거 좋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123쪽부터 먼저 보면, 맹자 시간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 123쪽을 보면, 제선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앞에서 맹자가 뭐 얘기했더니 선생님 진짜 훌륭합니다. 하여튼 이 재선왕은 아무튼 하여튼 긍정왕이야. 무슨 들으면 막 다 막 선생님 훌륭합니다. 막 그래. 근데 이제 토를 달아. 근데요, 저는요, 좀 약간 결점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과잉유질. 내가 약간 좀 이 별이 있는데 나는 용감함을 좋아합니다. 과잉 호용. 나 저 호용이에요. 용을 호합니다. 용기를 좋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싸우고 싶은데. 좀 옆에 윽박지르고, 내 힘 과시하고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 막 보면은 막 겨뤄보고 싶고, 이웃 나라들 막 보면 한번, 대거리 해보고 싶고, 이런데. 그러니까, 맹자가, 왕께서는, 용기 좋아. 용기 좋은데, 이왕 용기 쓰려면 작은 용기 쓰지 말고 큰 용기 쓰면 어때? 큰 용기 이런 거. 작은 용기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이가 손으로 칼을 어루만지면서 상대방 노려보면서 너 나 이겨낼 수 있어? 나 이겨? 이렇게 힘쓰는 거. 이거는 필부의 용감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힘 자랑하는 애들 용기라는 거예요. 겨우 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거라. 왕은 좀 더 큰 용기를 써라. 그러면서 아까 이게 얘기 나왔던 이제 문왕과 무왕의 용기를 얘기하잖아요. 시경대하 황희에서 우리 왕께서 버럭 한번 화를 내시고 이에 그 군대를 정돈하여 거나라를 침략하는 무리를 막아 주나라의 복을 두터이 함으로써 천하의 여러 나라에 보답했다라고 했으니 이게 바로 문왕의 용감함입니다. 문왕은 누구냐 하면 춘추 시대 때 주나라 시대 때 주나라 왕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때 제후국이었던 서백 주나라 주나라가 아니라 아니 다시요 잘못했어요. 이 주 이 주문왕이 주나라니까 이때는 어느 때냐면 주나라가 아니라 은나라예요.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할 때 그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는 그 은나라 시대 때에 은나라 천자가 한 명이었고, 여기에 제후국이 있었는데, 주나라도 그 중에 제후국의 하나였다고요. 나중에 그 주나라가 천하의 왕이 되지만, 그때에는 은나라의 제후국이었어요. 이 제후국의 문왕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거나라의 무리를 맞아서 한 번 이 군사를 거병해서 천하의 여러 나라를 안정시켰어. 이런 것이 문왕의 용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해야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왕의 이 용감함이 있어요. 자, 서경에서는 하늘이 일반 백성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군주를 만들어 주시고 125조. 이들이 상제를 도와 특별히 백성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방에 죄 있는 자든 죄 없는 자든 모두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 천하에 누가 감히 그 본분을 넘어서 망령된 행동을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주왕, 은나라 주왕 한 사람이 천하에 자랑무도한 짓을 하자 무왕은 이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왕의 용감함입니다. 무왕 또한 한 번 화를 내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히 하셨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이들의 용감함의 핵심은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큰 용기는 뭐냐? 작은 용기는 뭐예요? 한 사람을 이기는 힘이에요. 큰 용기는 뭐냐?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게 용기예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용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나라의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힘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미국 같은 나라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 근데 여기에 이런 이러면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쓰는 걸 하고 저게 전쟁이 나면 저 전쟁 난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저거 참 못 보겠어. 이래서 힘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힘이 있는 것이 둘째치고 내가 그 힘을 왜 쓰냐는 거예요.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써야, 이 힘을 써야 그것이 큰 용기다. 근데 지금 제나라 왕, 제선왕, 당신 지금 나 용기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고. 내 옆나라보다 힘세다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지금. 그 마음 아니고 문왕과 무왕과 같은 용기를 내라. 문왕과 무왕의 용기는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139쪽에 보면 이런 말을 한참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뭐 정치를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면 138쪽에서 139쪽 왕이 말하였다. 선생님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또 계속 선생님 말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저는 결점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 정말 좋습니다. 자, 맹자가 참다 참다가 한마디 합니다. 139쪽에. 아니, 이 말을 좋다고 여기면서 왜 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결점이 있는데, 저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 거 좋다. 근데 소인들처럼 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크게 돈 좋아해라. 그랬더니 141쪽. 저는 또 결점이 있는데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 여자 좋아하는 거 좋다. 그런데 작게 좋아하지 말고 크게 좋아해라. 지금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재물, 여인 또는 앞에서 음악 이런 것들을 다 크게 좋아해야 된다. 핵심은 함께 좋아하는 거, 그리고 덕으로 좋아하는 거. 정치로 따지자면 민을 안정시키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할 말이 없어서 아까 승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하다 안 돼서 온 게 이 말이죠. 아, 좌우를 두리번거리면 다른 말. 이런 왕을 그렇게까지 옹호해주고 싶은 아, 겁니까, 지금? 제가 이 앞에 맥락을 못 봤네요. 이 정도까지 지금 맹자가 사실은 엄청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동료였거나 후배였다면 훨씬 더 세고 강력하고 초장에 그냥 말을 잘라버리거나 꺾어버리거나 아, 그래? 알았어. 너하고 이제 끝이야. 상대 안 해. 이렇게 됐어. 왜냐면 뒤에 가면 그런 일들이 나와요. 좀 아닌 애들이 하잖아요? 굉장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과 왕환이라는 사람과 같이 왕의 임무를 띠고 사신으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게 한 6개월 걸려요. 근데 갔다 왔는데 제자가 와서 선생님 이번에 그 왕환이랑 같이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지. 근데 6개월을 같이 갔다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명자가 왜요? 명자 말이 그놈이 마치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막 월권을 하면서 해 나가는데 꼴 보기 싫어서 말 안 했어. 왕쯤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높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을 설득하면 천하의 공로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제선왕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가 될 때마다 왜? 제 나라 왕이 제대로 하면 천하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나라 왕을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맹자 성질대로 했다면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꼬장꼬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대목은 진짜 맹자가 자기의 인을 다해서 거기다가 진짜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제 선왕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제 나라를 떠날 때가 됐을 때 이런데도 이게 설득이 안 돼서 제 나라에서 베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제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밥을 축내는 건 나도 나도 가짜지. 왜냐면은 왕이 내 말을 안 쓸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우가 좋으니까 여기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 그거는 나도 아니야. 그래서 떠나거든요. 떠나는데 왕이 돈을 줘요. 받아. 이거 가지고도 제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제 나라 왕이 그때 한 10억 줬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송나라 작은 나라에서 그때 떠날 때 5억 주니까 그거 받으셨거든요? 아니, 저쪽에서 받는 게 아니면은 여기서도 안 받아야 되고, 여기서 받는 게 맞다면 저기서 받았어야 되는데, 왜 저기서는 안 받고, 더 큰 금액이었는데 안 받고, 여긴 작은 금액이고 작은 나라였는데 여기서 삑 뜯고, 왜 그러세요? 제 나라에선 내가 받을 명분이 없는데 돈을 주니까 안 받은 거고, 송나라를 떠날 땐 내가 이웃나라로 갈 때에 그 가는 길목이 험하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니 여비가 필요하실 것 같으니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받은 거다. 받을 돈이니까 받은 거고 받지 않을 돈이니까 안 받는 거야. 금액이 커서 적거나 뭐 이런 게 아니야.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제 나라를 떠날 때 몇 번을 되돌아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맹자책에 나와 이제 앞으로 읽을 거예요. 왜? 제 나라라면 한 번쯤 뜻을 펼 수 있을 만한데 혹시 생각이 바뀌어서 날 잡지 않을까. 아, 그래서 몇 번을 되돌아보면서 천천히 떠났어. 음, 이런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 선왕을 만나가지고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나고 제나라 선왕을 만나서 하는 거는 맹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엄청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기의 선의를 다하고 있는 거다. 아, 또 하나 유명한 말 하나 볼게요. 2-8, 149쪽. 이것도 후대에 이제 맹자를 인용할 때, 사람들이 맹자가 천년후에 되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우리 조선시대고 중국은 송나라 때. 그 맥락 중에 하나가 맹자의 이 왕도 정치와 더불어서 이런 대목이에요. 자, 2-8. 제선왕이 물었다. 상나라 탕왕이 하나라 걸왕을 추방하고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정벌했다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떤 일이냐 하면 하상주예요. 당시에 그 왕조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예요. 그럼 하나라 시대 때에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제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나라가 제후국이었는데 하나라를 추방한 거는 신하로서 임금을 추방한 거예요. 또 상나라 시대 때에는 주나라도 제후국이었는데 상나라 주왕을 주나라가 추방한 거는 신하로서 자기의 임금을 추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쿠데타 일으키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선왕이 아니 신하가 자기 군주를 시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이 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도적할 때의 적, 의를 해치는 자를 잔당할 때의 잔이라고 해요. 잔적이야 치면은. 우리가 잔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의를 해치고 인을 해치는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러한 잔적한 사람을 일부 한 사내 한낱 논팽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인을 해치고 의를 해치는 자들, 잔적한 자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한 사람 나부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나라 무왕이 한 상의 나부랑이인 주를 주살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당시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주왕의 신하로서 무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왕을 폐위시켰어. 이걸 가지고 제나라 선왕이 아니 신하가 왕을 쿠데타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누구요? 아니 그 은나라 주왕이 왕이었고 이 무왕은 신하였잖아요. 근데 지금 신하가 주왕을 제거하면은 쿠데타 아닙니까? 아, 그 한낱 논팽이 이렇게 해요. 즉 주는 왕이 아니죠.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고 주나라 무왕이 천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이 안쓰러워서 천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논팽이 주라는 놈 하나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맥이 같이 하는데 왕이라고 칭호를 달면 왕이 아니고 왕다운 행위를 해야 왕이라. 주왕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긴 했지만 왕다운 사람이 아니야. 즉 인을 해치고 의를 해치는 잔적에 불과했어. 이런 사람은 명패는 왕을 달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육아에서는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안 해요. 왕다워야 왕이지 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왕인 게 아니다.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주왕을 은나라 주왕을 폐위시킨 건 신하로서 왕을 제거한 게 아니라 천하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그 천하를 어지럽히는 나쁜 사내 하나, 쫄장부 하나를 제거한 거다.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라고 본 거예요. 이 말을 후대의 송나라나 조선 사대부들이 이 말을 잘 받아서 왕이 왕답지 않으면 폐위시킵니다. 맹자에 있어요. 이러니 왕 입장에서는 맹자가 싫겠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맹자가 부담스러워. 똑바로 안 하면 너 바꾼다? 이런 거고. 사대부들 입장에서 보자면, 당신 아무리 고귀한 왕족이지만, 왕답지 않으면 우리도 카드 있어. 대통령제가 왕정하고 같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을 뽑았어요. 투표를 뽑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했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의 주권대로 정치를 해야 돼. 라고 약속해서 준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해. 어지간해가지고는 저 대통령을, 한번 뽑은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데, 어떨 때 가능하냐 하면, 주권자 국민들이 합의한 헌법을 위반할 때, 왜냐하면 주권자 국민들이 최소한 헌법에 의거해서 주권을 행사하라고 내 한 표를 건네줬는데, 이 합의를 무시해. 이건 아니지. 이건 선 넘었지. 이게 바로 이번 비상계엄인 거잖아요. 계엄이 어떤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당한 요소에 의해서 병원을 그거는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거지만 이번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헌법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불법인 거고 헌법을 넘어간 반헌법이라는 점에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 논리를 맹자에 가지고 오면 왕이 왕답지 않으면 대통령답지 않으면 끝이야. 이 얘기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원전 4세기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민주주의가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가? 지금 19세기 들어와서 지금 서구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겨우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비하면 동아시아의 이건 민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왕을 뽑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와 또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제, 왕, 되게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맹자가 얘기하는 이 스토리를 보면 유학이 얘기하는 이 정치 권력의 형식을 보면 와 만만치 않구나 세구나 이미 기원전 4세기에 이런 논의를 맹자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어서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살아야 왕다운 정치를 해야 왕이 되는 거다. 이 차이를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맹자에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등나라는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등나라 문공이라고 등문공 편이 네 번째 편으로 나오는데 등문공은 양해왕, 제선왕, 왕 명패 달 때 명패 못 갈아치우는 작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이 웃어요. 나 등나라 문왕 할 거야, 등문왕. 아이고, 이 사람 이제 비웃어. 그 정도로 작은 나라야. 하지만 이 등나라는 왜 중요하냐 하면 등나라 문공은 비록 작은 나라의 군주였지만 진심으로 맹자를 배우려고 했어. 그래서 맹자에게 묻고 또 물어. 태자 시절부터 맹자에게 가서 묻고 또 맹자에게 묻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왕이 제후가 되어가지고 또 맹자에게 묻고 현실적으로는 막 이웃에 강대국들이 있어. 진나라 뭐 여기 제나라가 있는데 맨날 진나라에서 윽박 지르고 제나라에서 윽박 질러. 그럼 맹자한테 또 물어봐. 우리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나라로서 보면 맹자의 얘기는 맹자의 왕도 정치는 큰 나라만 합니까? 왕이라고 명패 달 수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큰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이념 아닙니까? 맹자의 이념은 결국 힘센 나라의 이념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 지금 시간이 좀 되긴 하죠. 요거까지만 잠깐, 요거까지만 보고. 그래야 이제 맹자의 왕도 정치가 일단 일단락이 되니까. 2-13, 166. 세 가지 버전으로 맹자가 등문공의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핵심만 짚으면 금방 해요. 자, 등문공이 물었어요.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제 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놓여 있는데, 제 나라를 섬깁니까? 초나라를 섬깁니까? 제 나라를 섬긴다고 하면 초나라에서 막 와서 윽박 지르고, 초나라 섬기려고 하면 제 나라에서 윽박 지르고,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완전 죽겠습니다. 맹자께서 말합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등나라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냐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해자를 깊이 파고 성 앞에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물을 거기다 채워서 침입을 막는 일종의 이제 방어 수단인데 해자를 깊이 파고 성을 높게 쌓아서 백성과 더불어 성을 지킵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해볼 만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영토 국가가 이 국경 국가가 아니라 성읍 국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티가 있단 말이에요.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 내에 있는 데가 실질적 유효한 그 지배 그 권력이에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도 받고 뭐 상공업이나 이런 것들 보장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성읍 바깥쪽에도 일정 정도 영향력이 펼쳐지지만 엄밀하게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 근데 이웃 나라들이 여기 이제 산이나 강이 있겠죠, 여기에. 근데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최소한 성은 내 나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근데 높이 성을 쌓고 해자를 깊이 파고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백성들이 같이 성을 지키는데 목숨을 잃더라도 떠나가지 않느냐.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지금 필동성이 있다고 치잔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막 을지로성이랑 막 저기 을지로성보다 더 크겠다. 저쪽 막 어쨌든 영동. 막 가면서 오는 거야 막. 근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여기에서 하는데 쟤네가 너무 우락부락한 애들이 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곰샘성주랑 같이 뒷길 가고 하고 막 싸우는데 죽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떠나가지 않아. 즉, 막 싸우다 보니까 힘이 약해서 막 죽는 경우가 생겨. 근데 막 옆에서 죽어가는데, 근데, 죽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나 투항할래. 나 저로 갈래. 이게 가지 않고, 난 저쪽 가서 사느니, 나는 죽더라도 여기서 뼈를 묻겠어. 이런 마음이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백성들이, 우리 왕이 사냥을 떠났는데, 와, 우리 왕 진짜 건강해서 좋아. 음악 연주하는, 와, 연주하는 거 봐. 신나. 이 장면하고 연주하는데, 아유, 귀 아파. 사냥 나가는데, 시끄러워. 때문에 지금 일도 많아지고. 이러는 백성들의 관계랑 두 관계가 있었잖아요, 아까. 지금 여기도 적어도 이 백성들이 이 같이 등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당신과 함께 뼈를 묻겠다,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겠다면 그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라. 이건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제 나라나 초나라 같은 나라랑 같이 살거나 그쪽에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이 성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당신도 여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지.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소국이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대한, 이거는, 전제는 나도 방법이 없어. 당신을 거기서 완전하게 당신을 독립하고,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어떤 지금 처신을 해볼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2-14. 등문공이 물었어요. 제 나라 사람들이 장차 설당에 성을 쌓으려고 해. 설당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등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성을 쌓아, 제 나라. 그러면 바로 제 나라의 영향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우 두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옛날 주나라 태왕이 빈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적이 위에 나온 아주 사나운 야만족들이 막 침입해 왔어. 그는 그 빈 땅을 떠나서 기산이라고 하는 곳 아래 가서 거주했습니다. 이는 태왕께서 선택하여 취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해서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선한 정치를 펼친다면 당신 때는 아니더라도 후대의 자손 중에는 반드시 제왕이 나올 것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해자 파고 성 높이 쌓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과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당신도 목숨 걸고 싸우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옛날 태왕이 필동에 살고 있었는데, 필동 자꾸 달라고 누가 그러니까, 필동 떠나서 을지로로 가서 살았어. 당신은 필동에서 못 살아. 필동 성주 못 해. 당신이 하지만 전쟁 안 일으켜서 여기 있는 사람들 안 죽게 만들고 선한 정치 펴면 당신 후손 중에 누군가는 다시 재기해서 왕 되는 사람 나올 수 있어. 뭔지 알겠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다 죽어. 하지만 후회 없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 두 번째 방법은 절대 백성들은 상하게 못하겠어, 내가. 그러면 당신 지위 포기하고 떠나. 당신이 이 땅 포기하면 아무도 안 죽어. 등나라, 등나라 안 망해. 아니, 등나라가 없어져도 등나라 사람들은 안 죽어. 제 나라랑 살면 돼. 당신 지위만 없어져. 당신이 그거 포기하고 떠나. 하지만 당신이 백성들을,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떠나. 그러면 당신이 그런 선한 정치를 펴면 당신의 후손 중에 제왕이 나온다. 이게 두 번째.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 2-15. 이거는 이제 약간 중복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등무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라서 힘을 다해서 큰 나라를 섬기더라도 재난을 면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옛날 태왕이 빈 땅에 거주할 때 적인이 침략했습니다. 태왕께서는 가죽옷과 비단으로 그들을 숨겼으나 처음에는 요구 조항이 많아. 저 이웃 을지로에서 와가지고 자꾸 막 달라 그래. 그래서 참 좋게 좋게 하려고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뭐 줄게, 뭐 줄게. 우리 필동 여기서 나는 여기서 뭐 줄게. 막 줬어. 근데 자꾸 더 달래. 개와 말로 선물해도 진주와 보옥을 줘도 그래서 태왕이 이 빈 땅의 원로들을 모아놓고 필동의 원로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저들이 원하는 건 이 땅이구나. 그냥 돈이나 뭐 재물 뭐 이런 걸로 이 땅을 원하는 거구나. 내가 듣건데 군자는 사람을 기르는 땅 때문에 사람에게 재앙을 줄 수는 없다. 이 땅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안 되지 전쟁해가지고. 여러분은 어찌 군주가 없으면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 군주인 내가 없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라. 나는 장차 이곳을 떠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나겠다고 간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의 이제 자세한 버전이에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빈 땅을 떠나서 양산을 넘어서 기산 아래로 가서 새로운 땅으로 갔어. 그랬는데 빈 땅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분이 덕이 있는 어진 분이니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장에 사람이 모이듯이 그를 따라서 다 기산으로 이주한 거야. 필동 사람들이 다 따라서 이주한 거야. 그러니까 땅은 넘겨줬지만 기산 아래가 새로운 덕의 장소가 된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결국 땅 뺏긴 거 아닙니까? 너무 무력한 거 아닙니까? 작은 나라 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평가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작은 나라가 제 나라, 초나라랑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당장 막 윽박질러 오는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여기서 이대로는 내가 못하지. 죽시다기로 싸워야지. 이 방법은 그 신하들이 당신과 함께 그 목숨을 같이 하겠다면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라는 거. 그게 아니라면 군주로서 소국으로서 해야 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정말 당신네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옛날 두 나라의 선조인 태왕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결국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이 왕이 포기하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 움직이더라. 그 후손이 어떻게 됐어? 결국 주나라 문왕 무왕의 선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봐봐. 주나라가 천하를 얻었잖아. 당시에 태왕은 작은 나라, 지금 등나라 같은 작은 나라였지만 그 마음으로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후대에라도 제왕이 나온 거다. 이게 등나라의 문왕, 자기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등나라 문왕에게 맹자가 해주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등문공이 어떻게 실천했는가라는 건 뒤에 이제 등나라 인근편에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대충 그 정도. 이게 이제
이제 양유양편 하나편에 나온 얘기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나요? 내가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혹시 할 얘기가 있으면 저 음, 질문이 있는데, 음, 94쪽에가, 네, 94? 네, 네, 그, 제 선왕한테, 그, 당신이 그 소한테 이렇게 막 신경을 음, 쓰는데, 이게 네, 백성한테 펴지지 않는 거는 음, 마음을 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약간 자와 저울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데, 네,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제선왕이 지금 자기 마음을 네, 못 알아차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맹자 시대로부터 2400년을 지나왔고 현대인들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서양 학문도 있어. 네, 그리고 불교도 들어와서 네, 불교의 마음에 대한 온갖 가지 논리와 이런 걸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탐구가 2000 몇백 년 동안 우리 축적돼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때는 아직 불교도 안 들어와 네.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거나 마음으로 뭐를 보편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도 없었던 시기야, 일단. 아, 그래서 제선왕도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이게 마음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을 몰라. 아,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긴 네, 했는데 그 행동이 그 저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 즉 양 아까워서 아니, 아, 소 아까워서 양 이걸 알겠는데 뭔지 이걸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개선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알려면 저울에 재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저울에 재면 분명히 알게 되잖아? 또 어떤 것이 길고 짧은지 자로 재보면 알 수 있잖아? 즉, 저울과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척도가 돼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경중, 장단을 알게 해주잖아? 근데 마음은 경중, 장단을 볼 생각도 못했어, 우리가 그동안. 음, 그래서 마음은 더욱더 당신은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 재선아. 마치 저울로 무게를 재듯, 자로 길이를 재듯, 우리 마음도 잘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어떤 마음인지. 근데 맹자 시대만 해도 아직까지 그 마음을 어떻게 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가 소박하고 투박해. 하지만 맹자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그게 측은, 수호, 사양, 시비라고 하는 마음으로 재보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 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걸 잘 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를 헤아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방법을 맹자가 내가 얘기하는 방법을 잘 당신이 배우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마치 자로 재고 저울로 재듯이 내 마음을 잘 재서 내 마음에 따르는 행동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자로 재고 저울로 재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잘 헤아려 보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맥락에서 저울과 자가 나온 거예요. 마치 저울이 마치 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듯이 마음도 그렇게 잘 헤아려 보고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어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이런 거지라고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이게, 음. 이게 측은지심인가, 수호지심인가, 사형지심인가, 마지막에 뭐였죠? 12. 십이지심인가, 음. 그걸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거는 또 그것도 이제 한 예인데, 이제 사안을 가지고 오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는 아직 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단서로 해서
우리는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확대시키고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승현이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네. 뭘까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안을 갖고 와 보면 그거에 따라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내 마음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거. 네. 이런 걸 가져와 보면 그게 맹자라면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맹자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요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주자라든가 양명이라든가로 오면 그 문제는 또 요렇게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이제 서로 학문이 뒤에 이어받아서 요 맹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디까지 조금 더 얘기해보고 더 얘기해보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맹자로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고 맹자로서는 좀 거칠게까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더 논의를 끌고 와서 다른 맹자의 후손이 맹자의 후배들인 이런 사람들 얘기로 하면 또 그 얘기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 수 있어. 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질문이 없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승훈쌤? 네, 혹시 그 다음에도 틈틈이 시간 되실 때 현장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하면 들어올 수 있을 것 예, 그게 좋네요.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녹화 중지를